영화 인턴을 보셨나요? 주인공 앤 해서웨이가 부모님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면 연구가인 그녀의 부모님은 너무 바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뚱뚱해질 확률이 37%나 높다라고. 영화 속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적게 자면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이 억제되고 대신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농도가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최근 미라클 모닝이 대세이고 경쟁을 높여야 하는 이 바쁜 시대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미라클 모닝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높지 않다면 수면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수면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슈 워커의 책입니다. 이 책은 잠에 대한 정보로 가득한 책입니다. 수면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이시라면 단연 이 책을 추천해요. 무엇보다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하룻밤 권장 수면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면역계가 손상되고 암에 걸릴 위험은 2배나 높아집니다. 또한 학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잠은 학습하고 기억하고 논리적 판단과 선택을 하는 능력 등 뇌의 다양한 기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 책에는 이런 잠과 뇌의 상관관계, 잠과 호르몬의 상관관계, 잠과 학습 효과의 관계 등 수많은 사례와 실험을 소개합니다. 또한 선진국 전체의 가장 두려운 병, 치매와 암 2가지가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생활 양식 요임임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재미난 사실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이 병이 생기기 몇 년 전에 수면 교란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저자는 잠은 식단 및 운동과 함께 건강의 3대 기둥이 아니라 그 기둥 이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주요 계통, 조직, 기관 모두 수면 부족은 건강과 은밀하게 훨씬 더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수면 부족과 관련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6시간 이내로 자는 사람은 심장 정지를 겪을 가능성이 400에서 500% 높다고 하네요. 또 당뇨병과 체중 증가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고 생식계, 면역계의 기능도 떨어뜨린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건강한 수면을 위한 12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 수면 시간표를 지켜라. 2. 운동은 좋지만 너무 늦게 하지 말아라. 3. 카페인과 니코틴은 피하라. 4. 잠자러 가기 전에 알코올 함유 음료를 피해라. 5. 밤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마라. 6. 가능하다면 잠을 못 이루게 하거나 설치게 하는 약은 피하라. 7.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라. 8.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어라. 9. 잠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물 목욕을 하라. 10. 침실을 어둡게 하고 차갑게 하고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치워라. 11. 적절히 햇빛을 쬐어라. 12. 말똥말똥하다면 잠자리에 누워있지 마라. 이상 12가지입니다. 이 책만 읽어도 수면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쌓으리라 생각되네요. 이 책은 그야말로 수면학 입문서 같은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할 책은 여성 수면 사용 설명서. 저자는 도모노 나오입니다. 여성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수면에 관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앞의 책에 비해 비교적 짧은 책이라 저는 이 책이 가장 좋았어요. 수면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숙면 여부를 판단하는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현재 숙면을 취하고 있으신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기상. 아침에 알람이 없어도 개운하게 일어난다. 두 번째, 기상 후 배가 고프다 또는 아침 식사를 늘 챙겨 먹는 편이다. 3. 기상 후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배변을 한다. 4. 오전에 졸리지 않는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이나 오전 회의에 졸리지 않는다. 5번째, 휴일에 평일보다 2시간 이상 수면에서 잠을 보충하지 않는다. 자, 어떠신가요? 수면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미국 조사 결과 6.5에서 7.4시간 정도 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수면 패턴을 알아보는 방법은 스케줄러나 수면 일지를 활용해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특이사항을 적어두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3분의 1은 이불 속에서 보낸다는 말이 있지만 내일의 나는 오늘 밤에 수면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쁘다는 말은 곧 알차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푹 자야 최고의 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네요. 세 번째 책은 앞에 수면을 강조한 책들과 반대 내용인 듯한 제목의 책입니다.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 스보다 사토루.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에는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제목은 적게 자도 괜찮습니다이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면을 위한 팁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첫 번째, 바로 잠들기와 바로 일어나기. 두 번째, 수면의 질 높이기. 세 번째, 낮잠 자기. 네 번째, 아침 5시에 일어나기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요. 매일 일찍 일어나지만 효율적으로 생활하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특히 평균 수면 시간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요. 또한 수면의 질을 높여야 적게 자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것이 저녁 식사 취침 3시간 전에 끝낼 것입니다. 적게 자는 것이 무조건 성공하는 지름길 같지만 에디슨과 나폴레옹은 숏 슬리퍼이고 아인슈타인은 대표적인 롱 슬리퍼였다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돼요. 타고나게 숏 슬리퍼이신 분들에게는 상관없지만 본인의 수면 패턴을 모른 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의 수면 패턴을 확인해보고 매일 알차고 보람차게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도 구독 뿌!